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소프라노 문비어입니다. 오늘은 립트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성악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태리를 거쳐서 프랑스에서 이제 성악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처럼 저도 여러 나라 선생님들과 함께 성악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 번도 저는 성악 공부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립트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뭐 콩쿠르나 뭐 오디션이나 이런 거 친구들이랑 같이 음악회 할 때 보면 친구들이나 동료들 중에서 립트릴로 이렇게 소리를 풀기 시작하는 거를 몇 번 본 적 외에는 진지하게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여기서 이제 10여 년 전부터는 파리 근교의 작은 음악원에서 이제 성악 교수로 일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우연찮게 합창 지휘를 맡게 되고, 또 합창 지휘를 맡게 되면서 저는 공부가 필요함을 느껴서 다시 음악원에 합창 지휘과에 다시 들어가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합창 지휘과 수업 중에 이게 성악 테크닉에 대해서 공부하는 수업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 립트릴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립트릴에 대해서 배운 것을 요약해드리면, 립트릴은 호흡 연결을 찾는 데 좋은 연습 방법이며, 그리고 립트릴은 적은 호흡량, 적은 압력으로 보통 노래할 때보다 적은 호흡량과 압력량으로 성대를 진동시키는, 즉 이 말은 성대 접촉면을 줄여들여 성대의 피곤함을 줄여주는 동시에 또 성대 접촉면이 줄어드니까 소리를 두성적으로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립트릴은 적은 호흡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호흡 연결을 찾는 그런 데 좋은 연습 방법이고, 그리고 또 소리가 여기에 딱 적은 호흡량으로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여기 자연스럽게 마스케라 비강 공명 쪽으로 자리가 잘 붙습니다. 그래서 또 비강 공명과 마스케라 자리를 찾는 데도 좋고, 또 두손 공명 자리, 즉 고음 위치를 익히고 깨우치는 데도 좋은 연습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한 10여 년부터 음악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봤는데요. 정말 조금 놀란 게 이 립트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참 많습니다. 어린이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하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재밌게 놀아, 그냥 집에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날 때마다 그냥 재밌게 놀아봐,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1년 뒤나 6개월 뒤에 립트릴이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지만 25살이나 30살이 넘어간 어른들은 안 되던 사람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립트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립트릴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립트릴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허밍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벌꿀 소리 이런 다른 연습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니까 이 말은 반폐쇄법 발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연습 방법들을 대처하시면 되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말은, 제 동료 중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100% 이렇게 가수로서만 활동하는 그런 오페라에서 일하는 친구들조차도 허밍이나 립트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립트릴이 안 되거나 허밍이 안 된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연습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립트릴이 자연스럽게 잘 되시는 분들은
성악 연습하는데 그리고 소리 공부하는데 성악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소리 공부하는데도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는 언제 리트리를 이용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저녁에 일을 많이 하지만 오전에 12시 이전에 노래할 일은 자주 있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전 중에 노래할 일이 생길 경우에는 저는 꼭 립트릴로 합니다. 왜냐면 립트릴은 압력량을 조금만 써주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그리고 성대를 깨울 수 있고 그리고 소리 시작 자리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참 편하고 괜찮은 연습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공자들 벌써 전공자 니보가 되신 분들한테는 그냥 저처럼 아침에 소리를 성대에 피곤함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깨우고 그냥 소리 자리를 그냥 한번 느껴주는 그 정도의 역할이지 어떤 호흡과 호흡 연결이라든지 정말로 이렇게 테크닉적인 그런 연습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10년 정도 동안 넘게 여기서 학생들이랑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고 배운 거라서는 10년 정도밖에 공부한 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비전공자이거나 아직 전공자 니보가 아니신 분들은 이 립트릴 연습 방법으로 호흡 연결도 찾아주고 그리고 소리가 너무 많이 벌려지신 분들은 비강 쪽으로 소리 좁혀주는 것도 저는 경험했고요. 그리고 호흡 연결, 작은 프레이즈에 호흡 연결이 잘 안 될 때 이 립트릴로 한번 다시 그 부분을 불려주면 호흡 연결도 찾아주고 그리고 소리를 좁혀주면서 비강 쪽으로 소리를 보내주고 그리고 고음을 뚫는데도 고음 느낌을 찾는데도 좋은 연습 방법이라는 걸 저는 제 학생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립트릴이 자연스럽게 잘 되시는 분들은 연습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립트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그러면 립트릴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립트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개를 립트릴 해볼 건데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어느 립트릴을 하는 방법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생각외로 립트릴을 이렇게 세게 내어주고 앞으로 내어줘야 되고 진짜 소리 말하듯이 이렇게 세게 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친구들이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첫 번째처럼 내면 이렇게 내면은 대자 먼저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영구개가 이렇게 탁 내려오면서 안에 입 안쪽에 울림 공간이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후두도 올라가고 성대도 필요 이상 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립트릴은 적은 호흡량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적은 압력량과 호흡량으로 공명자리를 익히는 연습인데 그리고 호흡 연결을 익히는 연습인데 그걸 세게 해줘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립트릴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소리 방향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약간의 감정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하면 힘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면
허밍처럼 자기가 붙어야 할 자리에, 자리 잡아야 할 자리에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두성 자리도 느낄 수 있고, 호흡 연결도 작은 호흡량을 어떻게 소리를 연결시키는지도 이렇게 감을 몸 자체가 익히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든 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제 경험과 또 제 자신의 경험에서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리트를 하기 전에 먼저 아침에 저는 어떻게 먼저 하냐면, 가장 저음부터 가장 고음까지 최대한 길게 이렇게 리트를 한번 해줍니다. 아침에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거, 아주 작은 간단한 발성 연습이라도 감정을 넣는 걸 주저하지 않아야 되고, 소리를 부드러운 소리,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소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턱을 떨어주면서 몸을 이완시켜 주시고요. 프레이즈 사이에서는 아침에 그냥 아주 부드럽게 성대를 쓰다듬어 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많은 분들이 마사지인데요. 소프라노 분들은 그 미는 바리톤이나 메조 소프라노의 마사지인데, 마사지 경우에서 여기 리틀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건 왜 그러냐면 마사지에는 호흡량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때는 이 앞보자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보자 맨 밑에 복식호흡 부분, 그 부분이 안쪽으로, 배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 되시는 분들은 앞보자 부분, 네,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소리 내주셔야 됩니다. 한 번 연습할 때 두세 번 정도 생각해 주셔야지, 계속 앞보자 부분 생각해 주시면 성대에 압력이 필요 이상으로 가게 되고, 그게 성대가 또 그거를 녹음하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서너 번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 이상은 생각해 주시면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감정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남자분들, 내쪽분들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더 가볍게, 좀 더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볍게 아무것도 아니듯이, 정말 중요한 일 아니듯이, 너무 쉬운 일이듯이, 그리고 몸을 이완시켜줘야 됩니다. 프레즈 사이에서는 여기서 마사지 부분에서 안 되시면 살짝 앞보자 부분, 앞보자 이씨 맨 밑에 복식호흡 부분을 살짝 한두 번 정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상 생각해 주시면 성대가 그 상태를 녹음하기 때문에
음정이 내려가고 편한 음정을 부를 때도 성대가 이렇게 너무 많이 조여지게 됩니다. 아랫배에 살짝 들어가면 됩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세 번 정도 생각해 주시면 이제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 그 다음번에는 그리고 이 립트릴이 좀 더 효과적으로 소리 공부에 발성 테크닉에 도움이 되려면 모음과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여기서 안 되시면 살짝 아랫배 몸 놔주세요. 이해시켜주세요. 프레이즈 사이에 몸을 이완시켜주세요. 그래야지 호흡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턱 한번 이완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남자분들 왼쪽 저는 이 발성 스케일을 도미솔 도미도 솔미도 피보 이 발성 스케일을 학생들 중에서 소리가 너무 넓혀져서 그리고 이 마스케라 쪽으로 소리를 잘 못 보내시는 분들이랑 이 발성 스케일로 소리를 소리 공부를 시작하는 편인데요. 효과가 괜찮은 편입니다. 고음이 잘 안 되실 때는 이 발성 연습하시면 소리를 좁혀주면서 앞쪽으로 고음이 마스케라 쪽으로 탁 잘 붙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발성 스케일 몸을 놓아주세요. 이완시켜주세요. 몸 놔주시고요. 턱이 잘 이완되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주어야 합니다. 항상. 그러나 그것이 메카닉적으로만 되면 안 되고 감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더 호흡 연결이랑 쉬워집니다. 오늘은 조금 더 긴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이 비디오가 그리고 이 리트리를 하는 영상이 여러분들 소리 공부하시고 또 음악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절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제게 감사했는데 저도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물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저도 기쁘지만 제 음악 활동하는데도 음악 공부하고 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도 좋은 경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11월 그리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른 시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비안또.